삼성전자가 뭐 한 10만 원 정도까지 갔다 5만 원 정도 수준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벌었어요. 그 해 삼성전자로. 왜 이게 가능했냐면은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면 그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달러 투자든 엔화 투자든 계속 하셨으면 이제 수익도 많이 나셨을 테고,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내십니까? 한 투자는 일단 세금이 0이에요. 세금이 아예 없나요? 제로예요? 예, 제로입니다. 환자에게는 세금이 없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모든 그 투자 자산에는 세금이 있잖아요. 제가 달러 투자 한 6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그때는 환율이 1,000원이 막 깨진다고 했던 그런 좋은 시기였어요, 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했던.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맞아 1,000원 막 압박할 그러니까 때 저한테는 있었어요. 너무 맞아. 좋은 상황. 1,200원 아래에서 사면 잃지 않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막 1,000원이 깨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했는데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상식이죠 그게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내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신문고에다가 기재부하고 국세청에다가 질의를 넣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어요. 없습니다. 없다. 확실하게 받았고 제 블로그에다 게시까지 해놨어요. 뭐 법이 바뀌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또 오해가 뭐냐면 환율이라는 걸 쳐다볼 때는 주로 여행 갈 때 보니까요. 여행 가기 전에 달러를 뭐 예를 들면 1,300원을 사서 내가 갔다 오니까 환율이 똑같다는 가정 아래 1,250원에 팔아야 되고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환차익으로 투자가 가능해? 라는 오해가 있잖아요. 그거 좀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갈 때 환전을 하는 경우에 환전 수수료 우대라는 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거은행 가면 뭐 80% 90% 보통은 맞죠? 이제 90% 요즘 다 일반화 됐잖아요. 그래서 스프레드라는 게 있고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있고 수수료가 이제 그걸 베이스로 나오는 건데 그걸 우대를 해줘요. 예를 들면은 현찰로 은행에서 사거나 팔면은 살 때 1.75%를 더 줘야지 살 수 있고요. 기존 환율에서 또 팔 때도 1.75%를 비용을 내니까 그만큼 낮은 환율로 팔아야 돼요. 그럼 사고 팔면 3.5%. 3.5%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환율은 안 변했는데 그냥 사고 파는 것만 해도 3.5%가 날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근데 90% 우대를 해준다라는 거는 이 3.5%의 10%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0.35가 되죠. 0.35면 나쁘지 않죠. 0.35면 주식거래 수수료 정도 되니까 세금하고. 그런데 증권사에서 전신환이라는 걸로 사면은 스프레드가 1%예요. 사고 팔 때. 좀 어렵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스프레드라는 게 이제 가격 차이가 아까 1.75, 1.75 해갖고 3.5라고 했잖아요. 스프레드라는 게 이제 가격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고 팔 때. 그래서 2%잖아요. 근데 우대율이 더 좋아요. 전신환은. 95% 우대를 해주니까 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전신환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전신환이? 달러는 현찰 달러, 눈으로 보이는 그 종이를 들고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가갖고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전신환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우리 주식 계좌에서 딱 가격 정해져 있듯이 우리가 만약에 증권회사에서 환전을 했는데 이거를 나 여행 갈 때 쓸래라고 인출을 하잖아요. 그럼 1.5% 정도 되는 현찰 수수료를 내야 돼요. 현금으로 찾지 않고 전신환이라는 개념으로 매매만 할 경우에는 95%의 우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수수료가 0.1%로 떨어져요. 0.1%면 아까 0.35에 또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한 1원 정도라고 보면 돼요. 1,200원일 때 달러를 사서 1,201원 이상에만 팔면 수익이에요. 그냥 1원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 계산해서 전신환 거래는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을 경우에 1원 단위로의 수수료밖에 없다. 매매할 때. 정확하게는 1,200원 기준으로 하면 1.2원 정도 되는데 그냥 1원이라고 생각하고 현존하는 어떤 투자 대상들 중에 수수료가 가장 낮아요. 여행 갈 때 수수료 엄청나라고 생각해갖고 달러 투자하면 수수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안 해보신 분들이 잘못된 생각이고 현존하는 투자 대상 중에 거래 수수료가 0.1%인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원래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고 팔고 자주 하면 수수료로 이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주식도 그렇지만 뭐 도박 얘기할 때도 하우스가 돈 번다는 게 하우스 엣지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는. 하우스 엣지로 이제 카지노가 돈을 버는 이런 구조인데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낮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손절매를 안 하는 투자를 해요. 왜냐면은 달러를 샀는데 다시 언젠가 1,200원으로 간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투자기 때문에 손절매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만 원화로 다시 바꾸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일 때만 수수료를 내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거의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달러, 엔화 말씀하셨는데 통화가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아까의 그 원리대로라면 가격이 폭락한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좀 투자해보면 어떻습니까? 유로화가 1,200원대로 떨어졌을 때 이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다라고 판단해갖고 잠시 거래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때 막 1달러는 1유로 막 이럴 때 있었어요. 네. 달러 투자 하시던 분이 메커니즘이 비슷하다 보니까 파운드화도 하고 뭐 호주 달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세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는 게 사실 엔화도 가격 메리트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래 수수료가 비쌀 경우도 많고 그게 달러랑은 또 달라요. 달러는 이제 환전 수수료가 거의 모든 곳들이 막 90%, 95% 이렇게 해주는데 엔화만 하더라도 뭐 은행 같은 경우는 80% 하는 데들도 많고 좀 까다로운 거죠.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현찰하고 전신한 차이 말씀드릴 때 현찰을 어떤 은행에 넣으면 그리고 또 인출하면 수수료가 없어요. 달러는. 근데 엔화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은행이 안 그런 데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넣을 때 1.5% 수수료를 가져가고요. 인출할 때도 1.5%를 가져가요. 엔화 정도도 이 정도면 다른 애들은 뭐 그냥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투자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어렵고 또 이제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리라와 서방이 절대 닫혀 있다라고 볼 수 없고 망할 수도 있어 거기는. 네. 없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중기축 통화 엔화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격 메리트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손을 대는데 달러 외에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경험이 많이 쌓이신 분들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계속 1,200원 이상인데 그러면 달러 투자 못 하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달러 투자도 하지만 달러로 원화 투자도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달러로 원화 투자를 한다고요? 이 개념이 약간 이제 복잡하긴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원화를 갖고 있잖아요. 이 원화를 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 사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팔면 수익을 얻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달러를 갖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높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원달러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을 때 원화를 사요. 싸게 원화를 산다. 달러로. 원화 가치가 상승해요. 상승했다는 거는 원달러 환율은 떨어졌다라는 의미거든요. 떨어졌을 때 팔아요. 원화를 판다라는 거는 달러로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네, 맞아요. 내가 미국 사람이고 달러를 나는 갖고 있는데 원화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원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달러 투자도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6년 정도 투자하면서 단 1원도 잃지 않는 투자를 했어요. 계속 수익 실현만 했으니까 손절매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손실나면 안 파시니까. 네. 네. 그 심지어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일반적인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1,200원 아래에서만 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1,200원 이상이니까 제 방식대로 투자한 사람 중에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야 정상이죠. 욕심 때문에 그 이상에서 샀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게 원화 투자는 이거보다 더 안전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이거를 가치가 매겨져 있지 않은 달러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달러 투자할 때 원화로 투자하는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은 제가 20살 때 시급 5,000원 받으면서 5년 동안 모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000만 원은 복권 당첨돼서 얻은 1,000만 원이에요. 어떤 1,000만 원이 더 귀해요? 같은 가치가 있으니까 같은 1,000만 거죠. 원이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은 환율이 1,000원일 때 가지고 있던 1,000만 원하고 환율이 1,200원일 때 가지고 있는 1,000만 원하고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달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달러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 예. 그 사고방식 바뀌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원화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1,100원 이하일 때 원화 투자용 달러를 확보를 했어요, 미리. 딴 거에 안 쓰고 요거는 원화만 투자하는. 예. 아. 제가 이제 용어도 하나 맞는 게 unvalued 달러라고 얘는 가치가 내가 얼마에 샀는지 상관 안 하는 달러야 라고 해서 unvalued 달러를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고 있다가 지금 1,200원 이상이잖아요. 지금 환율이 1,320원일 때 그 달러로 원화를 샀어요. 근데 10원이 떨어졌어요? 그럼 원화 가치는 상승한 거잖아요. 팔았어요. 하방에 베팅을 하는 거야, 요거는. 거의 공매도 같은 개념이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 잃지 않는 구조인 게 하락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1,320원일 때 팔면서 떨어져라 했는데 올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달러 투자로 스위칭을 해버려요. 왜냐면 난 1,100원 아래에서 산 거잖아요, 어차피. 이건 사실은 달러 투자였어. 그리고 수익 실현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건강의 승리인가? 근데 이게 실제로 절대 잃지 않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주식에서 롱숏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반대로 잡고 포지션만 조정하면서 가는 방식인데 맞아요. 그래서 아비트리지 거래라고도 하고 맞아요. 원달러에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응용편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원래는 제가 이건 좀 복잡한 개념이라 저는
전에 뭐 인터뷰나 이런 데서는 다루지 않았었어요. 조금 들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구현이 되나? 이런 살짝 의구심은 들어요. 네, 제가 한 6년 했는데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투자법을 한 2, 3년 정도 투자했어요. 그래서 제 이제 블로그 와 보시면은 같이 투자하는 분들이 증명해 주실 거고, 그리고 제가 엔화 투자 공개하면서 그냥 한 번 사고 팔았는데 성공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200번을 넘게 100% 성공 확률을 보여줬잖아요. 지금은 아쉽게도 좀 물려 있긴 하지만 언젠가 얘도 이제 저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의 생각을 문제라고 하고.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엔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그걸 해요. 공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락할 때가 좋다라는 게, 저는 이제 넘버 1이 980원인가에 샀어요. 넘버 2가 샀어요. 뭐 이렇게 샀다고 공개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그 가격이진 않아요. 공매도를 해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매수 평단가가 기다려놓으면 계속 낮아져요. 아니 근데 이게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방향성을요 양쪽으로 거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걸고 내려가는 것도 그럼 서로 상쇄돼 갖고 수익이 안 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계속 만들어져요. 아 근데 샀다 팔았다가 계속 되면서 요 구간 안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얻어진 수익은 계속 나오는구나. 이게 시작된 게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게 투자의 법칙이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카지노에서 제가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카지노에서는 홀과 짝이 베팅을 하잖아요. 둘 다의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임은 카지노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바카라 같은 경우에 홀짝하고 비슷해서 뭐 뱅커 플레이어가 있는데, 뱅커에 맞추면 100%를 주지만 플레이에 맞추면 97%만 줘요. 둘 다 거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거죠. 이 베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또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데 리버드 이 적립이 되거든요. 카지노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상 투자에서는 그게 투자는 가능하다. 롱숏 전략으로 이걸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근데 롱숏 전략으로 이 홀짝 베팅을 하면은 롱숏이니까 올라가는데 베팅하고 내려가는데 베팅하잖아요. 이걸 둘 다 베팅을 했는데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는 거 얻었죠. 내려가는 건 어떡하냐? 가만 놔두면 돼요. 내 목표에 부합이 됐을 때 팔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롱숏이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방향성을 양쪽에 다 건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상쇄돼서 영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움직임이 분할 있으니까. 매수, 분할 매도가 여기서 들어가 버리면 달라지는 거죠, 게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달러하고 엔 중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엔화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달러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1,200원 이상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넘버 1을 들어가요. 1,300원 정도잖아요, 지금. 1,200원, 1,100원까지 떨어지면은 너무 이게 오래 기다리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엔원 환율은 지금 저점 부근에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1년 전에 엔화 투자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엔화를 접근했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계획까지 공개를 해놨어요. 750원 정도까지 하방으로 보고 30번 나누어 살게요 라고 이제 금액까지 얼마에 살 것까지 다 정해놨어요. 750원까지는 나 사겠다. 더 떨어지면 그때 또 계획이 수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30번 이상 나누어 살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엔화 투자 많이 물리신 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화 투자 못하는 상황, 제 투자 방식으로는 아쉬워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넘버 1이 1,0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샀어요. 근데 다시 올라요. 그래서 팔았어요. 넘버 1이 사면 오르고 넘버 1이 팔면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방이 한 980원에 형성되고 상방이 990원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엔화 환율은 980원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머리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말하는 게, 달러 투자 아마 금액으로 치면 제가 많이 투자했을 땐 1년에 한 거래 규모가 한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이랬으니까 아마 개인으로는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예측하라고 하면 1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환율 예측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러 투자로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환율이나 주가를 예측한다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많거든요. 되게 유명한 이제 경제 관련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나와서 환율 예측해요. 다 틀려요. 그때 9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도 이제 800원 간다 막 이런 전문가들이 또 얘기 나왔어요. 바로 반등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그걸 믿지 않아요.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리면 나누어 사고 오르면 나누어 파는 것만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제가 했던 말을 잊은 거예요. 980원에서 99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980원을 하방으로 본 거예요. 30번 나누어 사라고 예시까지 줬는데도 한 970원 가니까 이미 모든 재산을 엔화 투자를 넣으면, 그 다음에 낮았을 때 이 지금의 되게 좋은 기회를 못 대응을 누리는 거예요. 못하네 그러면. 1,000원 이상으로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에 실수를 다음에
다음에 하지 않도록 하면은 이 또한 뭐 얻는 게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위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달러 투자, 엔화 투자. 굉장히 겸손하게 해야 되네요. 이 투자법은. 일단 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1초 후에 이론이 오를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작년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빅 스텝을 뭐 자이언트 스텝 할지 울트라 스텝을 밟을지 막 이런 거 막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기준금리를 높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 기준금리를 높이면 엔화환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움직이죠. 엄청나게 기준금리가 올렸는데 아침에 딱 강의 시작하자마자 엔화환율로 폭등을 했어요. 그 공식도 안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막 그 뭐 주가도 금리를 막 팍 올리면 주가가 그 다음날 팍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반등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예상대로 안 가더라고요. 이유는 이거예요. 아, 이제 너무 멀리 왔으니까 이제 안 올릴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갖고 엔화환율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서 기준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를 알고 왔어도 그걸 가지고 엔화 투자했으면 망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제가 얻은 유일한 교훈은 예측하지 마라. 예측하는 투자 아니다 이거는. 약간 말장난 같긴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지 내릴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죠. 만약에 돈을 걸으라고 하면 돈 안 거실 거잖아요. 안 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내기를 제안을 해요. 겨울에 눈이 온다는 거에 베팅을 하실 거예요? 그건 당연히 베팅하죠. 그것도 이제 되게 좋은 조건. 10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를 겨울이라고 보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눈꽃만한 눈톨 하나만 있어도 눈이 온 걸로 치고 눈이 온다는 거에 베팅 하실래면 하실 거잖아요. 그럼 보이스피싱인지 일단 생각해보죠. 이거. 이 달러 투자할 때도 이거가 비슷해요. 1,200원을 중심으로 1,200원 이상은 언젠가 오고 아, 확률적으로 봤을 때 1,200원 아래로 간다는 거는 이 겨울에 눈이 오듯이 그 정도는 예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 말인데. 예. 그 계절이 바뀌듯이 가격도 그 수준 안에서는 변동이 늘 있으니까. 말도 안 되게 막 엔원 환율이 500원 되고 300원 되고 이럴 일은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 투자법을 주식으로 그대로 적용을 시켜도 유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자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밸류어블한 가치 있는 자산이라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지수에 ETF에 투자를 한다든지 요것도 그대로 한번 그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게 달러 투자 그렇게 잃지도 않고 제가 첫 해 달러 투자 수익률이 그때 시장 수익률이 5.7% 정도였는데 저는 100% 이상 달성했거든요. 17배 달성한 거예요. 사고 파는 걸 해가지고 제가 시드가 한 1억 원 정도였는데 1억 원을 벌었어요. 첫 해에. 근데 가만히 1월 1일 날 달러를 사서 12월 30일 날 팔았으면은 5.7% 수익밖에 안 되는 해였는데 저는 17배 달성했으니까 이게 해전율에 따른 복리의 마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왜 주식 투자를 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달러만 하지. 달러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제가. 지금은 원화 투자라는 개념이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1,200원 이상에는 저도 안 샀어요. 겁나서 1,200원 딱 이상이 되니까 이게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작년에 뭐 1,400원까지 갔는데 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주식도 되나 이게? 라고 생각해서 주식 투자를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세븐 스플릿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때 생긴 거죠. 주식도 이 방법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제약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방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에 제한을 두고 또 이제 약간 다른 점이 하나가 달러는 넘버원이라고 처음에 매수한 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아까 0.5% 수익률이 달성하면 저는 팔아요. 그것도 넘버원도 가차 없어요. 근데 주식은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해요. 트레이딩하면서 무슨 가치 투자를 지향해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영향을 받은 게 뭐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영향을 제가 책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데 제 멘탈이 가치 투자를 못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도 안 되고 오래 기다리지도 못하고 가치주를 발굴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세븐 스플릿과 가치 투자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괜찮은 주식 아까 말씀하신 우량주 배당까지 주는 그런 주식을 세븐 스플릿으로 하되 첫 번째 계좌에만 가치 투자하자.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달러 투자는 그냥 넘버원이건 뭐 세븐이건 차등이 없어요. 근데 주식 투자할 때 넘버원만은 장기 투자예요. 얘는 수익률이 막 100% 이상이 돼도 안 팔아요. 제가 이제 공개 투자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따로 있는데
거기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지금 105% 정도 수익률인데 안 팔고 있어요. 넘버 2, 3, 4, 5, 6는 1%만 수익 나도 팔아요, 제가. 근데 걔는 1번 안 팔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치 투자를 위한 거죠. 주식 투자할 때의 세븐 스플릿은 2, 3, 4, 5, 6, 7이 가치 투자를 도와주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냥 삼성전자를 사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하락하면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넘버 1을 사요. 가치 투자로. 근데 만약에 떨어져요. 그럼 넘버 2가 딱 출동을 해요. 아빠 걱정 마. 내가 알바라도 해서 벌어올게 해갖고 3%가 올랐어요. 수익 실현 해버려요. 넘버 2, 3, 4 이렇게 가잖아요. 이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세븐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제가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가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뭐 한 10만 원 정도까지 갔다 5만 원 정도 수준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벌었어요. 그 해 삼성전자로. 왜 이게 가능했냐면은 7만 원대인가 8만 원 정도의 넘버 1이 들어갔을 거예요.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 추가 매수 했어요. 반등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래도 주가가. 7만 원까지 올라갔죠, 다시. 얘네가 계속 샀다 팔았다면 수익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넘버 1의 평가 손실을 상회하면 배당까지 받으니까 전체로 따지면 일단 수익권이 딱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개 투자 중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산 걸 오늘 팔았어요. 넘버 3가 넘버 1, 2는 지금 물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3, 4, 5, 6는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요.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는 거죠. 계좌를 이제 나눴다고 했잖아요. 다음날 빨간색이 보여요? 팔아요. 오늘도 2종목인가 그렇게 팔은 거예요. 근데 팔 때 기준은 뭐예요? 그냥 빨간색이면 기분 내키는 대로 팔아요. 그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두기는 하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로 둘 때도 있고 금액으로 둘 때도 있어요. 이 이제 공개 투자 중인 거는 제가 단위 하나를 30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넘버 1이 300만 원 사면 넘버 2도 300만 원 이렇게 사요. 300만 원 정도를 사면 제가 이제 유의미한 수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수익 실현했는데 그게 1,000원, 2,000원이면 유의미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유의미한 수익을 한 5만 원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5만 원 이상 수익이 딱 생기면 팔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2종목 팔았으니까 저는 오늘 10만 원 벌었죠. 계속 돈을 벌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락을 해도 저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 똑같네, 그 아까 환율하고. 네, 맞아요. 제가 3, 4, 5, 6까지 갔다가 6, 5, 4하고 3까지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1, 2만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많이 하락했길래 3가 딱 산 거예요. 그러면서 4도 또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버려서 오늘 수익 실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면 반대로 또 아까 말씀하신 환율도 공매도 치듯이 이것도 대차 거래를 통해서 이게 또 달러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다른 게 주식은 공매도가 안 돼요. CFD 같은 거래로 해가지고 개인도 뭐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비싸게 판 다음에 싸게 이제 되사면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제가 달러 공매도가 가능한 게 확실한 상황에서만 공매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실패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고 잠깐 힌트만 드리자면 재정거래 같은 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은행들마다 기준 환율이 달라요. A은행은 기준 환율이 1,200원인데 B은행은 2원 정도가 싸거나 비싸거나 이런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에서는 사고 B에서는 팔거나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예측이나 예상하는 게 아니라 A에선 팔고 B에서 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공매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저기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주식은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주식은 불가능해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수익을 냈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뭐 이런 수익률 얘기하면 뭐 증명할 수 없는 걸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개 투자 중인 게 있으니까 좀 볼게요, 한번. 제가 요게 한 2년 한 반 정도 된 계좌인데 제가 2년 반 전 정도에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에 관한 책을 냈었어요. 그 책을 내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해서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 계좌인 거예요? 네, 실제 제가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넘버 1 계좌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06.67%네요 지금. 제가 300만 원 단위로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300만 원 투자했는데 318만 920원 벌은 상황이에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실은 더 벌었죠. 왜냐면 2, 3, 4, 5도 샀다가 팔아서 얻은 수익과 배당 수익이 더 있죠. 요게 지금
실제 수익인 거죠. 포스코인터, LS,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우선주, 이원. 넘버 5 보면은 대상 오늘 샀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얘는 18,000원 지금 플러스죠. 만약에 5만 원 이상 되면은 내일이든 팔 거예요, 그냥. 지금 SK 뭐 이렇게 또 있죠. 그리고 넘버 4를 가면 좀 줄어들죠, 이렇게. SK 이렇게 있고 오늘 넘버 3가 평가 실현 손익이 10만 원으로 돼 있죠. 오늘 두 종목을 팔은 거예요. 5만 원 정도를 초과한. 어떤 걸 팔았는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우를 팔았고 GS 리테일을 팔았네요. 삼성전자 우와 GS 리테일을 넘버 3가 팔았다라는 거는 넘버 2는 갖고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잠깐만요. 넘버 2는 지금 GS 리테일이 6.39% 마이너스잖아요. 삼성전자 우는 5%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아까 걔네들은 수익을 얻었잖아요. 계좌를 나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이제 보여드린 김에 요거는 제가 이제 수동으로 세븐 스플릿을 하는 거고, 매직 스플릿이라는 거는 얘는 제가 자동으로 매매하는 건데 작년 10월 말 정도에 시작했어요. 요 계좌는. 근데 현대차 우 같은 경우에는 1차 넘버 1이죠. 41% 수익률인데 이 밑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많이 산 게 있어요. 여기 LG생활건강 보면은 벌써 넘버 6까지 갔죠. 그러네요. 이제 7차까지 가면 이제 안 살 건데 반등했네요. 얘가 만약에 3%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팔아질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매매 내역 보시면은 SK하고 네이버가 팔렸죠. 3%에 도달해서 제가 판 게 아니에요. 얘가 자동으로 팔아준 거예요. 어제도 한번 볼게요. 10일 날 보면은 효성을 어제 팔았네요. 얘도 3% 이상 돼서. 궁금한 게 그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 그럼 뭘 보고 선정하세요?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나왔던 그 책이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한 게 되게 구체적이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축적으로 한 3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돈 잘 벌고 빚 적고 현금 많고 그다음에 배당 잘 주는 회사를 사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하신 KTNG 같은 좀 뭐랄까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돈 잘 벌고는 5년 정도 재무제표를 본 다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난 회사, 이게 돈 잘 벌고에 부합되겠죠. 또 두 번째, 빚 적고 현금 많고는 유동비율하고 부채 비율 같은 거 보면은 빚이 적은 회사가 보여요. 현금이 많으면 위기에도 강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06% 지금 달성했지만 그게 이제 배터리 관련주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원래 가스전 뭐 개발하고 이런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투자했을 때는 배터리하고는 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회사예요. 그냥 돈 잘 벌고 있었던 회사였고 빚이 없었어요. 현금도 많았어요. 그리고 배당도 잘 줬어요. 배당 잘 주는 거는 이제 참고로 또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5년에서 3년 정도 데이터를 봤는데 배당을 꾸준히 주고 계속 상승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배당을 높이겠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회사들. 그렇죠. 요 세 개 회사는 안전한 회사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뻔한 회사들 아니야.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인기 있는 회사는 근데 아닌데. 재미없는. 주가도 막 오르락 내리락 낮고 마치 환율하고 비슷하죠. 변동성이 작긴 하지만 주식이다 보니까 폭이 크진 않은 회사. 그런데 이걸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면 달라지는 거야. 왜냐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또 사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수익 실현해버리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더 좋은 거예요. 안전한 회사들을 그러니까 안전한 회사를 멘탈에 흔들림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상장 폐지되거나 이럴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방도 저항을- 닫혀 있고. 맨 처음에는 달러하고 비슷한 성격의 회사가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달러 같은 경우에 패자부활전이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주니까 그냥 기다리다 보면 물려있는 동안 배당을 줘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작가님 보시는 거는 이제 현금 흐름 진짜 중요하구나. 여기서도 현금 흐름이 등장하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세븐 스플릿 투자하면 재미도 있고, 우리가 같이 투자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재미가 없어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알지만 제가 네이버 팔고 효성이라는 종목 팔고 삼성전자 우도 팔고 막 이렇게 팔았잖아요. 사실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막 장기 투자하고 이러는 게 이제 기본이고 움직이는
움직임도 크지 않은데 저는 매일매일 수익 실현하는 경우도 있고 매일매일 매수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요 매직 스플릿이라는 투자 방법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또 따로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이분들이 매일매일 수익 인증을 해요. 좀 많이 투자하시는 분은 하루에 200만 원씩 계속 수익 실현을 해요. 현금흐름이 그렇게 나오게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것도. 통발 투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발 그냥 바닷가에 던져놓고 얘가 매직 스플릿 알아서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게 이제 알고리즘만 짜놓고 알고리즘이라고 해봤자 내가 얼마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고 얼마 올랐을 때 팔아라라는 것만 딱 정해놓으면 그 알고리즘 굉장히 간단해요 또. 네. 정해놓으면은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3시 반에 이제 장 끝나고 4시 정도에 오늘 뭐가 잡혔나 보는 거예요. 저는 아까 두 종목이 잡혔잖아요. 그거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인들이 하기에도 너무 좋고 멘탈에 흔들림도 없고 우리 뭐 공포에 살아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못 사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얘 기계는 사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사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오늘 대표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단점이라든지 허점이 뭘까라고 계속 생각해 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있어요.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세븐 스플릿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배당 수익까지 합쳐서 1년에 한 10% 수준을 봐요. 물론 시장이 좋으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으면 더 낮을 수도 있겠죠. 목표 수익률이에요, 그거는 10%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10%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10% 얘기하면 작다고 얘기하니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투자를 해. 지금 금리가 막 5%인데 사실 금리가 1%일 때 제가 10%라고 말했을 때도 낮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5%가 되니까 지금은 더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가 복리로 계속 늘어나면은 대단한 수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고수분들은 본인 알아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초보분들이나 저처럼 멘탈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하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요. 일본에도 막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환 투자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잃을 가능성이 되게 낮으니까 달러 투자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이제 요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잃지 않는 투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저는 투기의 끝판왕이라고 해서 도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되게 위험한 걸 해보니까 투자를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투자는 더하기 게임이 아니라 곱하기 게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서 커지는데 마이너스가 한번 곱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0이 곱해지거나. 그래서 저는 안전한 방향으로 왜냐면 수익률 자체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높아요. 일단 어차피 위험한 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큰 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더 포커싱을 두면 잃을 가능성도 적어지고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투자의 대가들이 이 방법으로 적립식 투자하면 잃지 않아요 라고 검증된 방법이에요. 사실 그걸 일반인들이 잘 못해요. 왜냐면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팔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이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면 그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제 성향이 도박을 했던 사람인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됐겠어요? 저도 만약에 이 시스템으로 투자 안 하면은 한 방에 막 넣고 한 방에 빼고 막 이걸 하려고 할 거라고요. 대표님은 그러면 다 그런 시스템 세븐 스플릿이나 이런 방금 말씀하신 원칙대로 다 투자하고 계세요? 아니면 일부는 그래도 뭐 비트코인도 좀 사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잘 몰라요, 제가. 그리고 자체적인 가치를 볼 수 없는 생산 능력이 없는 자산에는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매직 스플릿 말씀드렸잖아요. 조만간 매직 스플릿으로 코인 투자도 가능하게끔 지금 개발을 할 계획에 있어요. 자, 이유는 이거예요. 저는 뭐 코인 투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코인조차도 위험한 투자이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면 잃지 않는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제가 걱정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막 한 방에 사고 한 번에 팔아가지고 손실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세븐 스플릿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사실 수동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비트코인을 세븐 스플릿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급은 안 했어요. 이거 해도 되지 않아요? 뭐 저한테 물어보거나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말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매직 스플릿이 주식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주는 걸 보니까 코인 투자할 때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매직 스플릿을 나중에 이제 달러도 자동 매수, 자동 매도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도 해보고 우리 멤버들끼리 농담할 때는 대두도 한번 세븐 스플릿을 사고 팔고 금도 사고 팔고 왜냐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진짜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뭐든 다 한 번씩 해볼 수는 있겠네요, 진짜. 어떤 상품이든. 사실 근데 부동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리츠를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세븐 스플릿으로. 어디 리치로 하세요? 미국
미국 리츠도 하고 리얼티 인컴 같은 거 하기에 좋죠. 갑자기 종목 추천을 배당도 잘 주고 자산도 좋고. 명확한 원칙이 있으시네요. 줄임말로 내놔사 오나팔 막 계속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리면 나누어 사고 오르면 나누어 파세요. 사람들이 나누어 사는 거는 또 잘해요. 물타기라고 하죠. 근데 또 나누어 파는 건 또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누어 파는 것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심지어 이런 경우 있어. 제가 엔원 환율이 900원에서 905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땡큐 하면서 팔아요. 투자 시스템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볼래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또 내려가요. 원래대로 900원대로. 그러니까 팔기에 줄 때 바로 또 팔아야 되는데. 저는 오르면 그냥 팔아요. 근데 운 좋게 또 내려주면 또 사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더 오르면 그 다음 거 또 팔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더 오르면 팔아야지라는 욕심, 더 내리면 더 싸게 사야지라는 욕심으로 또 심지어 분할 매수도 안 해요. 만약에 넘버 13이 900원에 샀어요 라고 하면 어떤 분이 댓글이 꼭 달려요. 저는 895원에 살래요 하고 안 사. 그러면 또 올라요. 의미 없지. 그렇게 예측을 자꾸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우원 떨어지면 사기로 했으면 우원 떨어지면 사세요. 그냥 팔기로 했으면 파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시스템 없이도 이게 당연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수동으로 이제 할 때 마음이 이제 편해지는 상태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투자의 습관을 기르기에 좋으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한번 이 시스템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